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은 시코쿠의 가장 유명한 온천지 중 하나인 이하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곳은 이하 온천을 대표하는 숙소인 호텔 이하 온센이었고요. 굉장히 고불고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가야 해서 심장 쫄깃한 드라이브를 좀 했는데 가는 길은 조금 험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드라이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첩첩산 중에 위치한 비탕을 찾아 한번 가볼까요?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끝이요. 호텔로 가기 전 저희는 먼저 오호보케, 고보케를 들르기로 했습니다. 큰 보폭으로 가도 작은 보폭으로 가도 위험하다는 뜻의 이름이 붙은 곳이니 옛날엔 얼마나 험준한 지역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협곡을 감상하며 유람선을 타기 위해 오호보케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 오늘은 유람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날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강물이 너무 불어났기 때문이래요. 이곳을 운항하는 유람선은 생각보다 작은 배라서 물살이 거셀 때는 위험하거든요. 평소에 이런 관광 프로그램은 거의 하지 않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체험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속절없이 거세게 흐르는 강물만 쳐다보았네요. 차들도 많고 관광버스도 들어와 있고 하던데 다들 아쉬워하는 눈치입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가기 전 유람선 운행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접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원숭이 그렇게 살아. 어머, 도망갔어. 어머, 쟤좀 봐. 원숭이 친구도 만나며 산길을 달리다가 한 소밭집을 발견하게 되어 들어갔습니다. 세인키치라는 소밭집이었는데요. 라이더분들이 많이 들르는 곳 같았어요. 이 지역은 이하소바가 유명해서 소밭집이 꽤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맛도 괜찮아서 가볍게 점심 식사하러 들러봐도 좋을 만한 곳입니다. 호텔에 가기 전 카즈라밭이라는 곳을 한 군데 더 들렀는데요. 덩굴로 만들어진 흔들다리입니다. 바닥이 숭숭 뚫린 다리를 돈 주고 심장 쫄깃하게 건너는 곳인데요. 겁쟁이인 저는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용감한 도전을 했는데 사진도 못 찍어있는. 다리가 후달리고 손이 떨려서 도저히 비디오 촬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즈라 바시를 건너면 비와 폭포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폭포 구경 좀 하고 차 한잔하러 다리 앞에 있는 모리노코마상이라는 카페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는 카푸치노 한잔 시키고 남편은 벌꿀 음료를 시켰습니다. 버드워치를 할 수 있는 카페인데요. 테라스석 앞에 새집을 걸어두고 모이를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안타깝게 이 초점이 좀 안 맞았지만 가끔씩 날아드는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하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간판에 보이는 이하비진이라는 료관도 꽤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도 숙박을 고려했던 곳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호텔 이하 온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 2대는 지나가기 힘든 이런 좁은 길을 따라 좀 들어가야 합니다. 와, 그런데 절경은 절경이네요. 협곡 사이로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건물허가가 났지 싶을 정도로 첩첩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저희는 5층 객실에 투숙했는데요. 건물은 연식이 조금 느껴지지만 객실은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501호 사요스가라 객실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최상위 객실은 505호 타마유라라는 객실인데요. 테라스에 이렇게 전망 좋은 노천이 딸려있는 객실입니다. 성수기에는 예약이 무척 어려운 객실인데요. 2인 조석식 포함 주중엔 8만엔대, 주말엔 9만엔대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노천 딸린 스위트로는 503호 아이사이가 있는데요. 아담한 테라스 노천이 딸려 있고요. 새로 리뉴얼한 305호, 306호 후다리즘의 객실도 있습니다. 역시 경치 좋은 테라스에 노천이 딸려 있어서 예약이 무척 어렵습니다. 가격은 2인 조석식 포함 주중 7만엔대, 주말 8만엔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이 객실까지 예약에 실패해서 그 다음 객실을 예약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투숙한 사요스가라 객실은 전망을 보면서 입욕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객실입니다. 원천 카케나가시 온천은 아니지만 객실 내에 온천수가 공급되고요.
원형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502호 카덴이라는 객실도 있습니다. 가격은 2인 조석식 포함 주중 7만엔대, 주말 8만엔대 정도에 투숙 가능합니다. 이외에 온천이 없는 일반실 객실도 있는데 층수나 뷰, 객실 컨디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층의 뷰가 안 좋은 객실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4만엔대부터 고층 리뉴얼 객실은 6만엔대까지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수기에는 온천 객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객실도 예약이 무척 힘듭니다. 11월까지는 모든 객실의 예약이 굉장히 빡빡한 상태예요. 11월 첫째 주 예약 상황인데 주중 주말 가릴 것 없이 모든 룸이 풀북인 상태입니다. 이하계곡 단풍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11월까지는 거의 풀북이고 12월이나 돼야 객실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은 저희처럼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하긴 합니다. 다카마츠 공항에서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송영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JR 오호부케역으로 하루 한 편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시간을 잘 맞추셔야 하고요. 전화로 송영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료칸에서 오전 9시 50분에 오호부케역으로 가는 차량이 있으니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는 것은 석고 방향제고요. 대욕장에서 슬리퍼 바뀌지 않도록 표시해주는 집게입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객실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객실도 연식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다다미 냄새가 조금 올라와서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창문 쪽으로는 마사지 체어와 욕조가 놓여 있었는데요. 별도의 테라스는 없는 방이었지만 통창을 통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계곡물이 안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럼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면대 공간입니다. 미즈 모노가다리라는 이하 온천에서 생산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네요. 우측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에는 각종 어메니티들과 일회용 샴푸, 린스, 바디 샤워도 별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어두는 바구니와 타월, 선반에는 드라이어와 티슈 놓여 있고요. 유리문을 통해 욕조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유리로 된 벽에는 블라인드를 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객실에도 온천수가 공급됩니다. 대욕장 가느라 쓸 일은 없었지만 작은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에도 미키모토의 샴푸, 린스, 바디 샤워가 병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입구 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기와 작은 세면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요. 벽 쪽으로는 옷장, TV, 다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장 안에는 유카타, 타비, 노천 갈 때 쓸 가방과 타월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케틀, 냉수, 커피와 녹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으니 음료수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자판기나 매점 이용하면 되고요. 테이블 위에 빨간 나무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았는데요. 3단 찬압 같은 게 나오네요. 열어보니 여러 가지 와가시들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쁜 상자에 넣어주니 선물을 받는 기분입니다. EQ 혜택으로 니혼슈 한 병과 드립커피 티백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체크인 배기지를 안 들고 다녀서 이 술은 공항에 데려다 주신 도요타 렌터카 셔틀버스 기사님께 드렸습니다. 일단 뽕 선생님은 마사지 체어로 몸 좀 푸시고요. 경치는 참 좋네요. 잠시 쉬었으니 이제 이하온센 호텔이 자랑하는 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천은 협곡 아래 계곡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보는 풍경도 아주 멋집니다.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호텔 이하온센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고요. 노천탕은 365일 24시간 원천 카케나가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인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블카는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엔 놀이동산 어트랙션 타는 것처럼 재밌고 신났는데 온천에 자주 들락거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노천이 있는 아래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케이블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니 계곡물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여기는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대기 공간입니다. 이하운세는 비탕협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노천 입구입니다. 노천은 두 군데가 있고 남녀탕이 교대로 바뀝니다. 아담한 크기의 탈의실이 있고요. 샤워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만들어진 케이고쿠노유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세세라기노유가 있습니다. 세세라기노유에 갔을 때 마침 사람이 없어서 잠깐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질은 알카리성 단순 유황천으로 약간 뿌연 물색을 띠고 있었고요. 탄산도 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욕하고 있으면 뽀글뽀글 탄산이 몸에 꽤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온 가수 없는 원천 카케나가시 온천이고요. 원천 온도는 38.2도로 미지근한 편이라 특히 여름에 입욕하기 아주 좋습니다. 한겨울에는 수온이 낮아서 좀 추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가본 곳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노천이었습니다. 노천탕 옆에는 야마기리노유라는 카시키리브로도 있습니다. 요금은 1시간에 3,000엔인데 며칠 전 내린 폭우로 문제가 좀 생겨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탕을 비워두고 물은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탕 크기가 작아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공용 노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욕을 마치고 휴게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시원한 계곡에 바람을 맞으며 몸을 식히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새로 리뉴얼 오픈한 내탕에도 가보았습니다. 촬영을 못해서 홈페이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가을에 단풍 들면 여기도 꽤 예쁠 것 같습니다. 노천에는 샤워 시설이 없어서 내탕을 들르긴 해야 하는데요. 수질은 노천 같지는 않고 가온 순환하는 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반노천탕이 아니라 앞이 통유리로 막혀있는 실내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노천은 3번이나 갔었는데 여긴 머리 감으려고 딱 한 번만 이용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식사는 5층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하는데요. 개별실이 아닌 건 좀 아쉽네요. 저희가 예약한 식사 플랜은 아와규 철판구이가 나오는 가이세키 코스로 기본 가이세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플랜이었고요. 2인 기준 8,000엔 정도의 추가 비용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저희 담당 서버였던 요시다라는 귀여운 아가씨가 써준 웰컴 레터가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는 미리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두부에 줄에 얹어 나왔고 생선과 야채찜, 아나고 스시, 토마토에 감자 샐러드 얹은 것, 그리고 묘가입니다. 뭐 딱히 젓가락 가는 음식은 없었네요. 이건 이하 지방의 향토 요리인 이하 스벳이라는 요리인데요. 육수에 각종 야채와 소바 전분을 넣어 만드는 스프 같은 요리입니다. 두부, 양파, 감자 등이 들어있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련된 음식을 내지 못할 바에야 이런 소박한 향토 음식을 맛있게 해오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리 로스트와 오렌지 소스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딱 그 맛이고요. 구이로 나온 것은 은어 소금구이와 뒤에 보이는 것은 곶감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술은 다행히 하프보틀이 있어서 한 병 시켰습니다. 휘겔 리즐링이고요. 다음 음식은 에다마메 만주입니다. 안에는 에다마메, 깅안, 약간의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와규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나온 것은 메인 먹기 전 입가심하라고 준 스타치 소르베입니다. 준비된 개인 화로에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도쿠시마 지역의 브랜드 규가 아와규인데요. 이렇게 무슨 규 이런 이름이 붙은 지역 브랜드 규는 대부분 맛이 좋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료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고기도 맛있었고 소바 요리들도 좋았습니다.
이런 곳에선 차라리 이렇게 고기 플랜으로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와 함께 이하소바가 나왔는데요. 메밀 함량이 높아서 국수가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소박한 요리들이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선택할 수 있는데 남편은 말차 푸딩을 먹었고요. 저는 판나코타를 선택했습니다. 디저트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객실에서 저는 온천을 조금 더 즐겼습니다. 노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보들보들한 것이 온천의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질이었어요. 입욕을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이불들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남편은 꼭 이렇게 발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니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청량한 새벽 공기 좀 들이마셔 볼까요? 와, 폐에 산소통 꽂은 느낌입니다. 일단 모닝 온센 한 판 즐겨주고요. 온천 뮤직 CD가 있길래 틀어놓고 기분도 좀 내보고요. 이하갑의 1잔 마셔볼까요? 노천에도 한 번 더 가야겠죠?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한 노천은 정말 끝내줬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코노 쪽 좌석을 줘서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에메랄드빛 이하 계곡을 감상하면서 먹는 아침, 얼마나 맛있게요. 신선한 샐러드와 밥, 국, 나토 같은 반찬은 뷔페식으로 가져다 먹습니다. 기본으로 세팅되었던 음식들이고 이건 야채와 두부찜입니다. 국은 흔히 나오는 미소시루 대신 가츠오 다시에 각종 야채를 넣어 끓인 국입니다. 따끈한 계란말이와 단호박, 가지, 유바찜입니다. 냉소바도 조금 주네요. 유바 안에는 고사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침 저녁보다 낫다. 이렇게 비경 속에 폭 파묻힌 비탕 온천을 잘 즐기고 떠납니다. 떠나기 전 근처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에 산책 삼아 다녀왔습니다. 여기다 동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사진으로 보면 멋진데 실제로 보면 별건 아니에요. 동상도 되게 쬐끄맣고요. 이하온센 호텔에 가신다면 산책 삼아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올라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내려가는 길도 이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거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길이다 진짜. 여기 봐, 돌 엄청 떨어지나 봐. 절경을 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아주 멋진 스테이 보내고 돌아갑니다.